오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은 풍자적이고 종종 잔혹하게 묘사되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냉담한 인물이 나타난다. 이야기는 재미있고 때로는 전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쇠망 1928은 처녀소설이지만 젊은이의 무지와 세상의 불성, 시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블린 원은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희극적 효과를 즐긴다. 등장인물들은 설령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고 뭐든지 하라고 설득당한다. 무지한 자들은 괴로워하고 진짜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등장인물이 받아들이려는 것과 독자가 정의로움을 아는 것에 대비 에오의 소설의 희극성은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쿠프 라이셔드 리비지ted. 제인 오스틴과 달리 이블린 원은 틀리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을 옳다고 하는 희극적 상황은 사용하지 않았던 특종 1937년 동아프리카 전쟁. 터에 있는 영국 기자의 이야기지만 혼란스러운 이야기다. 실수로 다른 남자가 기자로 파견됐다가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돌아가면 또 다른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하지 않은 일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워가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 1945를 썼을 때에는 새로운 소설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설의 앞부분은 부자 대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워의 초기 작품과 같은 세계인이다. 그러나 소설 후반부는 훨씬 진지해 종교적 주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인생에 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워의 후기 3부작 무기를 드는 사람들 1952 장교와 신사 1955 무 조건 항복 1961 또한 희극적 요소가 있지만 진지한 작품이다. War as the Loved One, 도일은 크리스티 as Detective Fiction. 주인공과의 크라우치백과의 크라우치와은 인간을 상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려 애쓰지만 끝내는 언제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사랑받는 자 1948년은 미국에서 죽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렬히 풍자했으며 는 워의 초기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신이다. 또 신념과 행동에 관해 유럽과 미국을 대비시켜 큰 희극적 효과를 내고 있다. 추리소설은 특히 아서 코난 도일경의 셜록 홈스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말 큰 인기를 얻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수수께끼가 되기는 하지만 독자는 그 사건의 수수께끼 대답이나 많은 경우에는 누가 살인범인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는 에거사 크리스티로 그의 저서의 긴 목록은 1920년의 스타일 저장의 괴사건 The Mysterious Affair of Styles로부터 시작된다. 존 르칼, 조조 크리스티의 초기 작품에는 주인공으로 벨기에 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등장하지만 후기 작품의 중심 인물은 차분한 영국 노부인 윌스 마플이다. 스파이 소설은 콜레드 그레이엄 그린, 앤서니 버제스 등 여러 작가들이 썼지만 존 르카레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르카레의 작품에서는 스파이의 성격이 대개는 매우 복잡하지만 더욱 흥미롭고 중요하다. 주인공이 간첩 활동을 하는 상황도 실제 사회의 정치적 국제사건을 반영한 것이다.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1963로 르카레는 매우 유명해졌다. 그리고 훗날 조지 스마일리 졸지 스마일리라는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국 비밀정보고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스파이 소설과 매우 달라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 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개인의 책임 주장 등 본격 소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조지 오웰은 1930년대에 여러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명성은 주로 후기 글과 정치 비평의 작에서 찾을 수 있다. 버마의 나날 1933 숨쉬러 나오다 1939 등 초기 소설의 주인공들은 상황이나 인간에 대해서 진실을 찾기 위한 거짓말이나 핑계를 사용하려는 욕구와 능력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과 동일이다. Relation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오웰은 언어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매우 민감해서
1984년, 1949년에서는 정부가 말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그렸다. 모든 행태가 국가에 의해 시되고 통제되는 미래 사회다. 정부는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TV를 발했고 더 정부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목적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말만 남도록 바뀌었다. 오엘에게 언어의 특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의 특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언어 자체를 통제한다. 이 미래의 비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고난과 위협과 그에 이은 정치적 사건의 영향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오웰은 공정한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 인류가 자기 자신의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사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느꼈다. 오웰의 최고 조작 중 상당수는 정치적인 것으로 그는 분명 전후의 가장 중요한 정치 작가이다. 그는 스페인 내전 1935-37에서 싸웠고 카탈로니아 참가로 자신의 험을 그렸고 정치를 소재로 한 비평이나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에 수없이 썼다. 그를 가장 끌어들인 주제 중 하나이자 그가 가장 많이 쓴 것은 문학과 정치와의 관계였다. What is a good writer? To dislike a writer as politics is one thing. To dislike him because he forces you to think is another,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the first. Soon as you start talking about good and bad writers, you are tacitly appealing to literary tradition and then dragging in a totally different set of values. For what is a good writer? Was Shakespeare good?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he was. Yet Shakespeare is, and perhaps was even by the standards of his own time, a reactionary in tendency, and he's also a difficult writer only doubtfully accessible to the common man. Animal Farm.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그 작가를 싫어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후자는 반드시 전자의 생각과 양립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누구나 좋은 작가나 나쁜 작가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암묵적으로 문학의 전통을 그로부터 전혀 다른 일련의 가치관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무엇이 좋은 작가를 만드는 것인가? 셰익스피어가 좋은 작가인가?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현재까지도 자기 시대의 기준에서 조차 경향적으로는 반동주의자였다. 그리고 난해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이다. 오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정치적 우화인 동물농장 1945인데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정치혁명 이야기이다. 농장의 동물들은 돼지에게 이끌려 주인 존스를 몰아내고 농장의 지배권을 장악한다. 하지만 동물들의 순수한 정치적 이상은 금세 무너져 결국은 자신들이 쫓아낸 농부와 똑같이 탐욕스럽고 불성실한 상태가 되고 만다. 동물농장. Meanwhile life was hard. Once again all rations were reduced except those of the pigs and the dogs. But the rigid quality in rations, Squealer explained, would have been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animalism. In any case, he had no difficulty in proving to the other animals that they were not in reality short of food, whatever the appearances might be. For the time being, certainly, it had been found necessary to make a readjustment of rations. Squealer always spoke of it as a readjustment, never as a reduction. The animals believed every word of it. Truth to tell, Jones and all he stood for had almost faded out of their memories. They knew that life nowadays was harsh and bare, that they were often hungry and often cold, and that they were usually working when they were not asleep. But doubtless it had been worse in the old days. They were glad to believe so. Lytton Strachey as eminent Victorians. 그동안에도 생활은 힘들어졌다. 다시 식량 배정이 줄었지만 돼지와 개는 예외였다. 스킬러는 과도한 할당 형평은 동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제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증명하기란 그에게 쉬운 일이었다.
당장은 분명히 식량 할당의 조정 스필러는 결코 감양이 아니며 항상 이 일을 조정이라고 했다. 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물들은 그 말을 모두 믿었다. 사실 존스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은 상해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 사는 게 빠듯해 대개는 배고프고 춥고 잠이 안 올 때는 거. A를 한다는 사실은 동물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정은 옛날이 더 나빴던 것. 이 분명했다. 동물들은 기꺼이 그렇게 믿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세기의 많은 작가들을 내몬 의도는 전통이나 관습에 향을 받지 않고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를 시도한 초, 기 전기작품 중 하나는 리튼 스트레치의 빅토리아 왕조의 높으신 분 1918년은 대 그가 그린 사람들의 모습은 빅토리아 여왕도 포함되었지만 지난 세기에 쓰여 진 칭찬만 하던 초상과는 매우 달랐다. T. E. Lawrence as the Seven Pillars of Wisdom. 스트레치는 유명인들의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초상을 바로잡기를 원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품위 있고 정직하며 현명하고 용감했으며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스트레치는 유명 인사도 난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당시 각광을 받았고 이후 다른 많은 전기 작가들에게 모방당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많은 여행과 모험을 다룬 책이 출판되었다. 영어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은 T. 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 기둥으로 196년에 출판돼 왔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모험담이다. 이는 단지 한 남자가 체험한 말이라고 해서만이 아니다. 시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어 싸움이나 로렌스가 여행하고 건넌 사막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묘사와 함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도 이야기되고 있다. 지혜의 일곱 기둥. At sunset we reached the northern limit of that land and rode up a new level higher than the old of blue-black rock. The rain had washed away the lighter dust below and between till the stones set closely side by side and as level as a carpet covered all the face of the plain. It was now very dark, but pure night enough, but the black stone underfoot swallowed the light of the stars. The flames of our fire went shining across the dark flat. It was 2 hours before the last group arrived, the men singing their loudest, partly to encourage themselves and their hungry animals over the ghostly plain, partly so that we might know them as friends. We wished their slowness slower because of our warm fire. Women novelists. 해질 무렵 우리는 이 나라의 최북단에 도달해 낡은 바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새 로운 건풀은 돌 위에 올랐다. 아래쪽과 틈바구니에 쌓인 가벼운 티끌을 비가시 어내고 있어 조약돌이 들여다보였다. 잔돌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고 깔개처럼 평평의 평원 표면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충분. 시 맑은 밤이었지만 발밑에 검은 바위는 별빛을 삼키고 있었다. 우리 모닥불의 불꽃은 어두운 평야를 넘어 빛났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집단이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다. 남자들은 목청껏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얼마간 그들 자신과 환상 같은 평원을 건너고 있는 배고픈 가축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 얼마간은 그들이 동료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따스한 모닥불 때문에 그들의 느릿느릿한 발걸음이 한결 느릿해지기를 바랐다. 20세기 저작 중 가장 흥미로운 전기의 하나는 여류 작가의 배출이다. 이 중 몇몇 기본적으로 남성들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아이비 컴튼 분의 도리스 레싱. 그러나 예를 들어 방법은 다르지만 버지니아 울프나 아이리스 머독처럼 자신들 등 장인물의 감정이나 의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아이비 컴프턴버. 넷의 소설은 형제와 자매, 1929, 부모와 아이들, 1941, 유산과 그 역사, 1959 등 가족을 다루고 있지만 매우 독특하다. 이야기는 거의 완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정생활의 모습은 잔인하고 속이는 사람이 이기고 약한 정직한 사람은 패배한다. 가정 안팎의 어떤 힘도 그의 등장인물을 바꿀 수 없다. 악한은 결코 벌받지 않는다. 선함은 결코 보답받지 못한다. 이들 소설은 빅토리아
왕조 가정의 정통성은 옆으로 밀리고 현실 생활은 기본적으로 잔혹하고 파괴적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금세기에는 많은 여류 작가들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생활이 나 문제나 특별한 관심사를 그리려 했다. 그 결과 여성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다 분이 여성의 시각에서 쓰여진 한 무리의 소설이 나타났다. 도리스 레싱의 처녀작 푸른 노래한다 The Grass is Singing 1959는 아프리카 남부를 무대로 그곳에 사는 가난한 백인 농부 아내의 마음을 떠보다가 그녀의 일신의 파멸로 치닫는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다. Children of Violence, Golden Notebook. 한편 1952년부터 이어져 나온 폭력의 아이들 연작소설은 주인공 사 퀘스트를 추적한다. 마사는 길러진 사회의 정치, 종교, 여성의 역할과 같은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황금 노트북 1962는 여자성의 삶과 신조, 그리고 20세기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여성들에게 주는 압박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려고 한 힘찬 시도이다. 바깥 세계나 그 안의 사람들은 종종 저기로 여성의 등장인물을 훼손시키고 싶어한다. 소설 속 남자들은 종종 자기들 자신이 약하다고 해서 자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경우도 있다. 도리 스웨싱은 20세기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지만 종종 등장인물들이 사물의 겉모습과 속모습의 차이를 분별하는 등 역이 없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황금 노트북. He went off taking me with him. I could feel part of myself leaving the house. With him. I knew how he went. He stumbled down the stairs, stood a moment before facing the street. He had left the devils behind him in my flat, and for a moment he was free. But I could feel the cold of loneliness coming from him. The cold of loneliness was all around me. 그는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나는 내 일부가 그와 함께 집을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떠나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이 걸려 거리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는 우리 집에 악마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고독감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차가운 고독감은 나를 휘감았다. 마거릿 드래블. 마거릿 드래블의 주인공들 또한 여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 기량은 정이라든가 자신이나 타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등에서의 연구를 향한다. 맷돌드 밀스톤 1965에서는 타인과의 깊은 감정이나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소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통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세상으로 인도된다. 한편 폭포도 워터폴 1969에서는 주인공 여신이 작품 시작에서 는 몸과 마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정사로 인해 얼어붙은 열정을 되찾고 마침내 자신과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다. 얼음의 시대 The Ice Age 1977에는 보다 넓은 불행한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개성의 일부분 속에서만 살아있을 때 싸늘한 정신이나 감정이 사회 전체에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소설과 과학소설 190년대 이래 여성이 쓰거나 여성에 대해 쓴 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망에 부합하도록 여러 출판사를 설립했다. 빌라고 베어고 잔소리꾼 여자 출판사의 여성 문제, 사회에서의 여성 체험에 관한 소설 외신간, 서출간과 더불어 여성들에게 특히 관심 있는 절판서 재판도 진행한다. 금세기 전반부터 몇몇 중요한 여류 작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독자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는 레베카 웨스트 스톰, 제임스 엘리자베스 보엔, 로자먼드 레이먼 등이 있다. 에드나 오브라이언이나 뮤리엘 스파크 같은 더 젊은 여류 소설가들의 작품도 인기가 높다. 공상과학 소설은 일반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과학 발전이든 미래의 허구적 발전이든 상관없다. 초기 과학 소설은 다음 3대 조류로 나뉜다. 1. 현재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이 한층 더 진행되었을 때의 인류의 위기와 파멸의 가능성. 2. 인류가 전쟁이나 질병이나 빈곤의 문제를 극복한 후에 일어나는 일적 인류는 생신의 신체의 한계를 넘어 기계의 성질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포스트 휴먼 소설들 3. 비록
인류가 두 번째 항목에서와 같이 지구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활을 어느 정도 잃었어. 도 여전히 우주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H. G. Wells. 다른 작품과 관련해 이미 언급한 작가들 중에는 과학소설도 쓴 이가 있다. 미 말했듯이 H.G. 웰스의 소설 중 상당수는 이 그룹에 속한다. 웰스는 과학이 진보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하며 지켜보았다. 웰스는 위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불행보다는 오히려 좋은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거기서 그의 많은 소설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 즉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Wells, one of the founders of science fiction, was a staunch believer in science as potential. Orwell, on the other hand, cast a much more skeptical eye on science, pointing to its limitations. As a guide to human affairs, confronting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feeding the 2 billion people who lack a reliable source of food, it might be natural to regard science as humanity as only hope. But expecting from science what it cannot deliver is just as hazardous as failing to acknowledge its great potential. Brave New World, 1984. M. 포스터의 단편소설 기계가 멈추다 1909는 기계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는 가벼운 사회 풍자 소설 도 몇 편 썼지만 멋진 신세계 1932년에서 미래 사회는 엄격하게죠. 직관리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1988년에서 앤서니 버젯은 시계태엽 오렌지에 서 함께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과학 진보의 도달점보다는 이들이 쓰일 목적에 있다. 오웰은 인간의 개성에 미치는 영향에 흥미를 갖고 버젯은 그 변화가 가져올 도덕적 문제에 흥미를 갖고 있다. 킹슬리 에이미스도 과학 소설을 썼고 지옥의 새로운 지도 New Maps of Hell 1961년 나는 새 로운 형태의 문학에 관한 책을 펴냈다. The Forgotten City, Wyndham and Aldous. 도리스 레싱도 4개의 문이 있는 도시 1969년에서 거의 파괴된 후의 세계를 그리며 과학소설의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후기자 품 몇 편도 과학소설 분야에 들어간다. 이들처럼 공상과학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들이 있다. 예컨대 존 윈덤 존 윈덤은 식육식물의 날 1951 해령 깨어나다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가 완전히 파괴된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트래퍼스나 크레근이란 그가 작품을 위해 고안한 생물의 이름이다. 브라이언 올디스 브라이언 올더스는 이 분야에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회색 수염 1964은 세계의 대대반이 파괴된 후 연명하며 수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 이것은 존 윈덤과 같은 소재이다. 아르투 C. 클 올디스는 머릿속에서 맨발 1969년도 썼다. 이 중에서 그는 약물전쟁을 겪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타내기 위해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에 분명히 영향을 받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서 시 클라크도 과학소설을 많이 썼다. 도시와 별 1957년에서는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는 하나의 기계에 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사회에서 잘못 만들어진 인간이 세상에 자기 이외의 모든 것과 싸운다. 클라크는 또 2001년 우주여행 1968년을 썼는데 우주 탐색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공상과학 소설의 세부 부분은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 변화가 발전하지만 많은 주제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19수용 소설 53. 삼과의식의 궤도. 19th century British literature. The 19th century, like no other single century before or since, was for the inhabitants of the British Isles an era of change. The general population would nearly triple while some 20 million, Britain, driven by desire and in many cases desperation, emigrated. To destinations across the globe. A vast internal migration at the same time turned villages and towns into large cities and made London the world's most populous urban center. And while various scientific enterprises disclosed the need to gauge the Earth's history by factors of tens of millions of years or less of electrified steam-powered systems for transport and communication, was said to annihilate barriers of space and time. The size of the planet many observed seemed to shrink even as astronomers and physicists began to imagine an expanding universe of infinite scope. These transformations were only the backdrop for further social change born in class conflict and various demands for equality before the law. As industrialization in general accelerated forms of material production, writers expressed their creativity in experimental, innovative literary forms. Narratives of self-invention achieved prominence while tradition was mined in an effort to adjust to the disorienting advent of modernity. Popular genres, notably the domestic novel and a new colloquial poetry of everyday life, would gain influence and prestige. But democratic and democratic literary manifestations would also be echoed and betrayed by authoritarian and hereditary notions of cultural authority. 19세기 영소설. 19세기는 이전이나 그 이후로의 한 세기와 다르게 영국 제도의 거주 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욕망과 많은 경우에 절망에 이끌려 전 세계로 이주하는 약 2천만 명의 영국인들이 있었고 일반 인구는 거의 3배가 되었다. 동시에 거대한 내부 이동이 일어나 마을과 마을이 대도시로 변했고는 더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 산업들이 지구의 역사를 수천만 년이라는 요인들로 측정할 필 요성을 드러냈지만 전기화되고 증기 동력을 이용한 교통과 통신을 위해 한 시스템의 등장은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없애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측한 행성의 크기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무한 한 범위에 팽창하는 우주를 상상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돼 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변혁은 계급 갈등에서 태어난 더 큰 사회적 변화와 법 앞에 놓인 평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배경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물질 생산이 형태를 가속화하면서 작가들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문학 형태로 창의성을 표현했다. 자기 발명사 인벤션에 대한 소설은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전통은 혼란스러운 현대성의 도래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구되었다. 대중적인 장르 들 특히 가정 소설과 일상생활의 구호로 표현된 새로운 시들은 영향력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적인 문학적 표현은 또한 문화적 권위에 대한 권위, 주의적이고 계층적인 관념에 의해 반영되고 배반된다. 50. The Wonder or Female Difficulties. Fanny Burney. 49. Nicholas Nickleby Charles Dickens. 50.
방랑자 또는 여성의 애로사항 페니버니. 윌리엄 해즐릿은 이 책에 대해 버니가 여주인공과 관련된 어려움은 사실 여성적 어려움이다. 그것들은 무에서 창조된 어려움이다. 라고 말했다. 이 소설은 유럽 대륙 에 떠들썩한 시기에 쓰여진 위대한 역사 소설일 뿐만 아니라 버니가 유명한 비평가에 의해 남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최초의 여성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49. 니콜라스 리클비 찰스 디킨스. 젊은이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데 갑자기 젊은이는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48. 빌렛 샬럿 브란티. 47. Sybil of the Two Nations Benjamin 디즈웰리. 48. 빌렛 샬럿 브론테. 한 여성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가톨릭을 비난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유명한 브론테의 원형적 페미니즘의 건강함을 제공한다. 47. 11도는 두 나라 벤자민 디즈레일리. 19세기의 위대한 영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논평은 많지만 그는 진정으로 나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작가이다. 그는 소설 출간 후 거의 30년 만에 총리가 되었다. 그는 그 나라의 노동계급이 살았던 끔찍한 상황을 오랫동안 살펴본 후였다. 46. The Return of the Native Thomas. Hardy. 45. The Adventures of Mr. Gordon Green. Edward Bradley Walker. Conquer them. 빌. 46. 퀴양 토머스 아디. 섹스와 사회가 외부인을 대하는 방식은 하디가 그의 6번째 소설에서 탐구 한 가장 매혹적인 주제 중 두 가지이다. 45. 버든트 그린의 모험, 에드워드 브래들리. 이 책이 인쇄물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구텐베르그 프로 젝트로 가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미스터 베르단트 그린에 관한 이 초기 소설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젊음의 폭군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44. 메리 버튼, 엘리자베트 캐스콜. 43. 윈저 캐슬, 윌리엄 해리슨, 앵스워스. 44. 메리 바튼, 엘리자베스 게스켈. 1800년대의 많은 위대한 책들이 런던에서 출판되었지만 게스켈의 1848년사 회소설은 맨체스터의 산업 침체와 도시 거주자들의 힘든 삶을 다룬 최초의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이다. 43. 윈저성 윌리엄 해리슨 아인스워스. 헨리 8세가 앵글린을 쫓는 역사 소설처럼 보이지만 윈저성은 페이지를 뒤져 는 죽은 사냥꾼으로 완성된 소름 끼치는 고딕 양식 소설이기도 하다. 42. 에드워드 버글린 The Last Days of Pompey. 41. 키드납 로버트 우 스티븐슨. 42. 폼페이 최후의 날 에드워드 브로리튼. 폼페이우스가 파괴되는 모습의 묘사를 그린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기를 잃었던 이 소설은 이상한 역사소설로 또 다른 모습을 가질 자격이 있다. 41. 납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소년들을 위해 쓰여진 이 책의 원제는 납치 1751년 데이비드 발포의 모험에 고로 그가 납치되고 쫓겨난 방법, 사막섬에서 겪은 고통, 야생 구원제수의 여행 앨런 브렉 스튜어트와 다른 악명 높은 하이랜드 작고 비테스 그가 겪은 모든 것을 삼촌인 에벌포르의 손에 맡겼다. 40. 미니 듣기입니다. Ivan Oster Walter Scott 39. Emma Jane Austen 40. 미니 아이바노 듣기입니다. 월터 스콧 경 중세주의는 19세기에는 그리 뜨겁지 않았지만 록슬리의 로빈 알다시피 로빈 후드까지 등장하는 월터 스콧 경의 소설은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였다. 미니 39. 엠마 제인 오스틴 사랑스럽고 똑똑한 엠마 우드하우스는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매력적인 캐릭 터들의 원형이었다. 오스틴의 작품 중 최고는 아니지만 이 풍속 코미디 소설은 여전히 읽어야 한다. 38. 미니 듣기입니다. The Woman in White 윌키 콜린스 37. Collingsby Benjamin Disraeli 38. 하얀 옷의 여인 윌키 콜린스 넓고 밝은 하이로드 한가운데 마치 그 순간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자 있는 여인의 모습이 서 있었으니 다 최초의 추리 소설 중 하나이다. 37. 코닝스비 벤자민 디즈레일리 미니 듣기입니다. 이 책의 장르 묘사가 정치적 성년 소설 일 수도 있다. 코닝스비는 아주 부유한 남자. 애 고아인 손자로 자라나지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위해 결국 자신을 그와 단절시키 며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자립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36. New Grub Street George Gissing 35. Agnes Grey and Bronte 36. 뉴그럽 스트리트 조지 기싱 오늘날 우리는 두 명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뉴그 미니 듣기입니다. 럽 스트리트 문인들의 거주지에 제스퍼 밀베인과 에드윈 리어든과 함께 우리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쓴 작가들이 초기 그리고 더 나은 예를 볼 수 있다. 35. 미니 듣기입니다. 아그네스 그레이, 앤 브론테 앤 브론테의 데뷔작은 그녀의 유명한 자매들의 완벽한 산문설화 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때 제인 오스틴과 비교되었다. 34. 크랜필드 엘리자베스 게스퍼 33. 로브 로이스 워터 스콧 34. 크랜포드 엘리자베스 게스켈 괴상한 영국 도시와 다양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에피소드들이 모여있는 게스 킬의 가장 잘 알려진 책 중 하나인 이 책은 처음에는 잡지 연재 소설이었다. 33. 롬로이 월터 스콧 경 어떤 사람들은 아이바노가 스콧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빚을 갚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가는 영국 상인의 아들에 관한 이 책은 스콧의 소설들 중에서 사사실 더 뛰어나다. 대부분 북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대한 묘사 덕분이 다 32.
The Light That Failed, Rudyard Kipling. 미리 듣기입니다. 31.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Robert Louis Stevenson. 32. 실패한 빛, 루디아드 키플링. 영국에서 인도와 수단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1890년 키플링의 데뷔 소설원장. 님이 되면서 자신의 걸작을 완성하는 한계 절가에 관한 이야기다. 구텐베르. 그 프로젝트에서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3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인 의사와 그의 두 가지 상반된 성격에 관한 소설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나 정말로 완전한 경험을 위해 책을 정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듣기입니다. 30. Wives and Daughters, Elizabeth. Gaskell. 29. 미리 듣기입니다. Bleak House, Charles Dickens. 미리 듣기입니다. 30. 부인과 딸 엘리자베스 게스켈. 게스켈의 마지막 책은 사회적 병폐나 어려운 시기에 빠진 사람들을 자세히 여다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리 듣기입니다. 그것은 주인공 몰리와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다. 른 사람들의 스케치다. 29. 황폐한 집 찰스 디킨스. 아마도 디킨스의 작품 중 가장 복잡한 작품일 수도 있다. 미리 듣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첫 번째 소설이라고 제안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확실히 매우 필요한 읽을 거리에 속한다. 28.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 미리 듣기입니다. 27. Test of the Deer of Rose Thomas. Hardy. 28. 드라큘라, 브램 스토커. 스토커의 유명한 피를 빨아먹는 카운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지만 영국의 식민자본 침략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원작의 해석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7. 더보빌가의 테스, 토마스 하디. 미리 듣기입니다. 전통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현대성은 수많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의 맥을 이어가는 제이다. 가난한 에직스를 배경으로 한하디의 소설은 성적 이중 잣대에 도전함으로써 상황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미리 듣기입니다. 즉 성폭력의 희생자로서 순교를 잃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주인공 테스의 사회고발로 관심을 모아 시대를 앞서간다. 26. 맨필드 파크, 제인 오스틴. 미리 25. 듣기입니다. The War of the Worlds, H. G. 웰스. 26. 맨스필드 파크, 제인 오스틴. 거의 문자 그대로 잊혀진 의붓자식 그녀의 경우 원치 않는 조카와 사촌 맨스필드 파. 미리 듣기입니다. 크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서 아름답고 겸손하고 적절하며 친절한 여성으로 변모하는 페니의 여행은 1800년대 문학에서 다소 진부한 공식이다. 하지만 오스틴은 공식을만 드러냈고 이 소설은 왜 그것이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5. 세계대전 H. G. 웰스.
사실 가장 위대한 초기 공상 과학 소설 중 하나인 더 워드 월즈는 외계인의 미리 침, 듣기입니다. 약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인종차별과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해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4. 로드 짐 조셉 카너렛. 미리 듣기입니다. 23. The Tenant Wild for Her and Brandy. 24. 로드 짐 조셉 콜레르. 미리 듣기입니다. 어둠의 심장은 매우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콜라드의 다른 책, 즉 빅토리아 시대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이 책은 자주각주로 밀려난다. 23. 와일드펠 호렛의 입장, 브론테. 미리 듣기입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독립투쟁에 관한 이야기다. 헬렌, 그람. 이 비참한 결. 혼 생활을 마치고 비행 중 와일드펠 홀로 돌아왔다. 황량한 황야 저택으로 배된 그녀는 가명을 쓰고 화가로서 생계를 이어간다. 22. 웨빙 그레 벤저민 드즈레이. 미리 듣기입니다. 21. Oliver Twist Charles Dickens. 22. 비비안 그레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소설의 첫 부분의 구성과 그 장면에서 사라 오스틴의 역할, 그리고 1820년대 런던. 의 출판 관행에 대한 인식은 비비안 그레이가 미래의 국무총리가 되는 젊은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가정에 도전한다. 미리 듣기. 일부 평론가들은 비비안 그레이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저술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1.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미리 어린이 듣기. 주인공이 나오는 첫 영어 소설에는 제목인 아트풀 도조와 올드 페이긴과 같은 유명한 캐릭터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올리버 트위스트와 함께 디킨스는 또 한우리에게 궁극적인 누더기의 부자 이야기를 주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스탄 이야기들과 비교되는 소설이었다. 20. A Study in Scarlet, Sir Arthur Conan Doyle. 미리 듣기입니다. 19. Daniel Deronda, George Eliot. 20. 주홍에 관한 연구하서 코난 도일경. 아서 코난 도일경이 이 소설로 우리에게 셜록 홈즈와 존 왓슨 박사를 처음 미리 듣기입니다. 소개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현대 탐정 소설의 선구적 틀을 만들었다. 19. 다니엘 데론다, 조지 엘리엇. 엘리엇의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소설인 다니엘 데론다는 유대인이 쓴 책도와 닌 위대한 유태인 관련 책 중 미리 하나입니다. 듣기입니다. 엘리엇이 등장인물, 그들의 유산, 그리고 진부한 편에 대한 그녀의 회피는 그녀가 진정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대를 앞서갔는지를 보여준다. 18. Alice Through the Looking Glass. 미리 듣기입니다. 루이스 캐럴. 17. The Time Machine Age. G. 웰스. 미리 듣기입니다. 18. 유리거울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루이스 캐럴이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51년 디즈니의 동명 애니메 이션 영화를 실제 재상영한 2010년
영화 앨리스 인 원더랜드의 후속작이다. 앨리스는 자신을 원더랜드로 데려가는 마법처럼 생긴 유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매드 해터가 평소보다 더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한다. 17. 타임머신 H. G. 웰즈의 책은 그 시대 최고의 죽어가는 지구 디스토피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극적인 시간 여행 이야기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6. Pride and Prejudice Jane Austen 15. David Copperfield Charles Dickens 16.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때로는 매너와 결혼이라는 단순한 소설을 읽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PMP가 그 장르에서 가장 뛰어난 예이다. 15. 데이비드 카퍼필드, 찰스 디킨스 디킨스는 그의 소설 중에서 가짜 자서전인 이 책을 가장 좋아했다. 디킨스는 어린 시절을 정말 힘들게 보냈다. 미리 듣기입니다. 정규교육을 2년 받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독학으로 성공했다. 디킨스한테는 평생 외면하고 응과거나 마흔을 넘겨서 돌아보니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작품 14. Vanity Fair William Makepeace Thackeray 13. The Mill on the Floss George Eliot 14. 허영의 시장 윌리엄 메이크피스 태커레이 19세기의 디킨스가 쓴 어떤 책보다도 인기 있고 인구에 회자되었던 작품 허영의 시장은 1820년대를 배경으로 아밀리아 세들리와 레베카 샤프라는데 조적인 두 여자의 얽히고 설킨 운명을 그리면서 인간의 허영과 그 무렵 영국 사회를 통렬하게 풍자한 윌리엄 세커리의 작품이다. 13. 플러스강의 물방아간 조지 엘리엇 심리적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조지 엘리엇의 장편소설 빅토리아 시대의 가부장적 질서를 예리하게 비판한 페미니즘 문학의 고전으로 평해 지는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그녀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애정결, 핍과 여성으로서 겪은 사회적 갈등이 이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12. Treasure Island of Lewis 스티븐슨 미리 듣기입니다. 11. Frankenstein Mary Shelley 12. 보물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소년 짐 호킨스는 해적 빌리 본드로부터 보물섬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되어 지주 트렐런이 의사 리브 시와 함께 보물섬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미리 듣기입니다. 항해 중이던 어느 날 짐은 사과통 속에 숨어있다가 한 겹에 애탄 주방장 기다리 존 실버가 보물을 노리고 승무원으로 가장한 해적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몇 날 며칠 동안 항해한 끝에 마침내 보물섬에 도착한 짐과 존의 일행은 서로 뒤열 겸 무서운 싸움을 벌이는데 어린이 문학사상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키다리 존 실버를 비롯해 치밀한 이야기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 뛰어난 성경 묘사,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구성을 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모험 소설의 고전이다. 11. 미리 듣기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19세기의 천재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19살의 나이에 펴낸 작품으로 영화와 연극, 만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생산된 유명한 공포소설이다.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 할 수 미리 있다. 듣기입니다. 10. Sense and Sensibility Jane Austen 9. Heart of Darkness Joseph Conrad 10. 이성과 감성 제인 오스틴
19세기 초 잉글랜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인 맏딸 엘리너는 내성적이고 도덕적인 청년의 드워드를 사랑하며 그 감정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간다. 반면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동생 메리엔 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청년 윌러비에게 첫눈에 반해 모든 순정을 바치며 열정적인 연애의 정에 휩싸인다. 서로 다른 성격의 이 로맨스는 모두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여인은 서희 사랑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데 9. 암흑의 핵심 조셉 콜레드. 문명사회가 보장하는 안이한 삶을 박차고 나와 궁극적 자기인식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의식이 깨어있는 한 인간의 자기 탐구담을 그린 폴란드 출신 작가의 장편 암흑의 핵심. 헨리 제임스와 더불어 20세기 영국 소설을 개척한 콜레드의 대표작으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구 제국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 소설에와 자말로는 유럽인들이 암흑의 대륙이라고 부른 아프리카로의 항해를 통해 탐험을 동경해온 자신의 꿈이 궁극적으로는 위장된 제국주의적 꿈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8. The Picture of Dorian Gray, Oscar Wilde 7. Persuasion Jane Austen 8.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 평생 와일드가 추구했던 유미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가인 바질 호로드가 잘생긴 젊은도 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가 홀딱 반한 도리언 은 초상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내주겠다는 소원을 말하게 된다. 그 소원대로 자신은 아름다움과 젊음을 그대로 간직한 반면 초상화는 자기 탐닉과 타락에 빠진 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데 7. 설득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엠마 등 제인 오스틴의 6작품들 중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남녀의 미묘한 정선의 파장을 꼼꼼하게 그려내고 있다. 꿈이 먹고 낙천적이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여주인공 앤을 통해 당시의 결혼관과 사회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 번 헤어졌던 연인이 8년 후 다시 만나면서 겪게 되는 복잡단안한 감정의 곡선을 흥미롭고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다. 6. A Tale of Two Cities Charles Dickens 5. Jude Lewis Thomas Hardy 6.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미리 듣기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를 사는 인간의 심리를 정밀하고 파란만장하게 그려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스토리 자체에 의해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다채롭게 묘사됐다. 미리 듣기입니다. 5. 무명의 주드 토마스 하디. 사촌 사이인 주드와 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다. 이 책을 읽던 한주견은 사악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벽난로 속으로 집어던졌고 국의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2. 듣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성, 결혼, 사회 관습을 복합적으로 조망한 하디의 뛰어난 여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Wuthering Heights Emily Bronte 3. Middlemarch George Eliot 4.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미리 듣기입니다. 30살의 나이에 요절한 에밀리 브론테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유일한 소설 작품으로 황량한 들판 위에 외딴 저택 오더링 하이츠를 무대로 벌어지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극적인 사랑 에드거와 이사벨을 향한 히스클리프의 잔인한 복수를 그리고 있다. 발표 당시 미리 듣기입니다. 반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이 작품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멜빌의 배경과 비교들이 많지 그 비극성과 시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능적이 며 야만적이기까지 한 히스클리프와 오만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에게 끌리는 캐서린이라 는 이상화되지 않은 현실적 인간을 통해 작가는 인간 실존의 세계를 강렬한 필치로 그려내 고 있다. 3. 미들마치 조지 엘리엇. 조지 엘리엇이 미들마치는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배경 은 영국 중부의 상업도시 미들마치로 이 도시에 사는 세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 제인 에어 샬럿 브론티 1. Great Expectations 찰스 디킨스 미니 듣기입니다. 2. 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이 소설들에서 비극적인 여가정 묘사인 제인의 소설보다 여성들이 더 잘 외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다락방에 미친 여자 페미니즘 소설 분석의 원천이 되었다. 1. 위대한 유산 찰스 미니 디킨스 듣기입니다. 디킨스의 작품 몇 개를 포함하지 않고 1800년대의 영어 소설 목록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그가 그의 장소와 시간을 정의하는 작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이 교양소설은 힙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리사비샴에서 미니 우리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문학의 등장인물 중 하나를 선사해준다. 1800년대 영국에서 나온 최고의 소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고 가장 모방된 소설 중